자, 혹시 모르니까 이중 녹음 좀 해주세요. 되게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근데 연휴 때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우선 지진 얘기부터 좀 할까요? 원래 오늘 제가 그 공마옥 전쟁 특집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걸 좀 종합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에서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큰 지진이 역대 아마 최고의 지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진 그것 자체로도 어떤 사인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진 이후에 밝혀진 진실들이 우리를 좀 소름 끼치게 한다. 어떤 진실이 발견됐어요? 그 경주 그쪽에 활성단층, 양산단층이라는 것이 즐비했어요. 언제든지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거기다가 원전을 지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우리 여기도 써놨지만 여러분 그 회복뉴스 다들 읽으시죠? 요즘 그게 반향이 엄청 좋아요. 김관훈의 회계 외침보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검증되고 있어요.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계엄령이 일어나려고 한다. 그리고 한반도 불바다 시나리오 이런 것들. 그런 게 지금 검증이 되고 있어요. 다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우선 먼저 양산단층이 활성화가 돼 있고 언제든지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서 원전이 폭파될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다가 원전을 지었어요.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지어질 때 독일의 국영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한 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카페에 올려놨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분명히 전문가들 거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일본은 그리고 쓰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쓰나미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덕 위에 30m 높이 위에 원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용역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용역 보고서를 정말 무시도 아니고 개무시하고요. 언제든지 이런 그 위기가 오면 바로 원전이 스톱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일부러 후쿠시마 원전을 지었어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독일 그 국영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거예요. 또 하나.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서 원전 그 근로자가 그 후쿠시마 원전 내부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번에 후쿠시마가 그 균열 때문에 더 파괴가 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균열이 있다. 그랬더니 그 원전 담당자가 뭐라고 할게요? 셧업 마우스 그랬대요. 못 보셨어요, 그거? 다 봤죠? 다 보신 얘기죠? 입 닥치라고 그랬대요. 잘리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후쿠시마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왜 이번에 우리 지진 때도 그 지진은 있었는데요. 지금 이건 약간 음모론적일 수 있는데 하프를 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하프. 후쿠시마 지진이 있을 때는 하프를 쐈어요. 확실히. 파형이 달라요. 파형이. 그러니까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지진은요. 인공지진이에요. 인공지진. 의도적으로 그 후쿠시마를 폭파해서 방사능을 유출시키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인류 대학살? 왜냐면 옐로스톤이 그 어디예요? 뭡니까? 나 또 생각이 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예, 그거 어떤 무슨 이렇게 돌벽에 보면 걔네들에게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신들의 아젠다가 써 있는 돌석 B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인류의 5%만 남기고 모두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망하게 하고 여기를 전멸시켜서 자기들만 살고자 하는 그게 설국열차라는 영화에도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 설국열차도 여러분 세기말적인 영화입니다. 방사능이나 어떤 걸로 지구가 완전 다 폭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차 안에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근데 앞판에 있는 사람들은 지배자들이에요. 그리고 꼬리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뭐 석탄 하든 뭘 하든 있어 살아나가는 세상. 그게 지금 뉴월드가 꿈꾸는 소수가 절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게 그들의 아젠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11년 3월 11일 날 일어난 후쿠시마 지진은 그들의 아젠다가 조금은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인류 말살이라는 그리고 자기들이 소수가 살아남은 인구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군림하는 그러고자 하는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참고로 저도 2011년에 깨어났어요. 2011년에. 그 후쿠시마 보고 야, 뭔가 있어.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고를 일으켜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어요. 후쿠시마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교회에 있을 때 후쿠시마 특집으로 설교했을 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후쿠시마 그러니까 일본 전 국토가 지금 방사능으로 오염되는데 왜 그러냐? 후쿠시마에서 나온 그 방사능 쓰레기를요, 일본이 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각 전국의 지자체로 갖고 가서 거기서 소각하는 법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너무 많아서 쓰레기가.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올려놨었죠. 그거 보셨어요? 전국 방사능 소각, 일본 전국에서 방사능이 소각되는 그 그림 지도 제가 올려놨는데 혹시 보셨어요? 가서 보세요. 전 국토가 다 지금 왜냐하면 방사능은요 태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사능 태우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걸 태우면 오히려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요 공기와 다른 거가 섞여가지고요 그냥 전 국토를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일본이 모를까요? 정부가 모를까요 그거를? 여러분 아베가 아무리 머리가 좀 이렇게 색깔 다 같다 그래도 아베가 그걸 모를까요? 자, 우리 청주 형제가 일본 아베 대역이에요. 대역. 어쩔 수 없어. 좋은 것 따고 나쁜 것 따고 순위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주 형제가 아베인데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각 지자체로 다 보내. 거기서 소각시켜. 그럴 때 청주 형제가 모를까요? 지금 거기서 소각시키면 방사능이 전국토로 다 이렇게 퍼져나간다라고 모를까요? 아베라고 하면? 안다고요. 알아요. 그걸 왜 몰라? 사람이라면 그걸 왜 몰라? 바보도 아니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후쿠시마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아무것도. 동국대 김익중 교수가 얘기했죠? 2016년에 북태평양이 오염된대요. 2016년에. 지금 거의 오염돼 있을 거예요. 그분 말이 따르면. 제 논리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거의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 연구자가. 그리고 2018년이면 태평양이 전부 다 오염이 된답니다. 여러분, 바다는 세 개가 있어요.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이 있어요. 태평양이 제일 클걸요? 그 태평양이 방사능으로 다 오염된다면요. 아주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진짜 수산물 여러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방사능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름 모른 질병이나 혹은 예전에 후진병이라는 콜레라 이런 것들 막 걸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나름대로 유추해 보기에 따르면 여러분 방사능이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면역 기능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방사능의 영향력이 없을 때는 웬만한 질병도 그냥 우리 면역 체계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기를 조금만 들어도 그 감기가 독감으로 변하고 막 콜레라로 변하고 이상한 질병으로 전이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막 식중독으로 나타나고. 지금 올해 급증해서 막 식중독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방사능 피해를 받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요. 걸어가다 푹 쓰러진대요. 거기는 이미 시작됐어요. 원래 여러분 체르노빌 사고가 나고 나서요. 방사능 후유증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냐면 방사능 사고 나고 5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체르노빌 때도. 지금 그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도 서서히 오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 역시 물론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는 뉴월드 오더가 어떤 계략을 갖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거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 우리 원전이 폭파되면 그 지진이 나서 양산 단층이 움직여가지고 지진이 나면 원전이 폭파해요. 그 위기를 알고 거기다가 졌다니까요. 자, 아까 제가 했던 후쿠시마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후쿠시마 의도적으로 인류를 말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한 하프에 의한 그런 인공 지진이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 태평양을 곧 다 쑥대밭을 만들 그럴 위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지진이 날 걸 알면서도 그 위에다 그냥 졌다. 모르세요. 그냥. 이게 지금 드러난 밝혀진 진실이니까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방사능을 터뜨리려고 하는 모종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가 뭐 실패하면 우리 터뜨리고 우리 실패하면 어딜 터뜨리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계시록을 보면 쑥이라는 별이 떨어져서 물을 쓰게 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거든요. 거기서 사람의 3분의 1은 그 지역 사람의 3분의 1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의 3분의 1이에요. 지금 70억이니까 25억의 인구가 핵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쑥 얘기 아시죠? 후쿠시마가 쑥이에요. 아니 체르노빌의 지명이 쑥이에요. 쑥. 체르노빌의 지명이. 따라서 이 쑥은 무엇과 관계되냐? 물이 써져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25억 가까운 인구를 죽이는 이 쑥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거냐? 핵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아요. 근데 이미 그 중에 하나는 후쿠시마를 통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나라까지 그런 계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후쿠시마와 또 달라요. 일본과. 일본 후쿠시마를 반경으로 그다지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수백만이 살고 있어요. 수백만. 우리는 일본보다 땅덩이가 적잖아요. 우리는 고리, 월성 이런 데서 방사능이 터지면요. 우리는 그냥 쑥대밭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국군, 동국대 김익준 교수가 그랬어요.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냐면 일본의 국군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의 국군은 끝났다. 우리는 국군이 아니고요. 그냥 끝나요. 한반도는 그냥 끝나요. 땅덩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끝나요. 근데 그런 위기를 보이지 않는 세력이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경주 그쪽에 지진이 날 때요. 역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진운이 나타났거든요. 지진운은 하프를 쏘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대 일어나지 않다가 지진이 아니 갑작스럽게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 갑작스럽게 뭐 전문가들은 뭐 후쿠시마 사고 때 그 지진이 뭐 단층을 밀어 올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게요. 과거에 일본 큰 지진이 많았어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영향이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이런 것을 따져보면요. 어쩌면 경주 지진도 하프일 가능성이 높다. 하프일 가능성이 높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제법 심각한 그런 시기를 우리 강의가 참 그 특징이 있어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막 엄청 웃고 떠든다 막 이렇게 반가워 막 이러고 근데 강의가 들어가면요 얼굴들이 굳어져. 세상 다 산 사람들처럼. 근데 그만큼 여러분 다 어른들이잖아요. 성인들이잖아요. 어쨌든 제 말에 여러분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고.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지진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지진이 인공 지진이었고 그 지진으로
인류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적들의 계략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저 악한 이들의 계략이 어쩌면 실행할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는 지진이 나서 원전이 폭파되면 그걸로 그냥 끝이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아주 좀 많지는 않아 보여요. 많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본이 끝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제가 한국 침몰 설교 다 들으셨죠? 거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2번 반복은 안 해도 되는데 짧게 이렇게 리바이벌 한다면 일본 경제는 이제 아수라장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기사를 보면 일본 은행이 뭐까지 손대려고 하냐면요. 기업들의 수익을 조절하는 수준까지 손대려고 한답니다. 이거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북한만큼 심한 어떤 그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일본이 거기까지 갔어요. 더 이상 그게 안 되면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그런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수익까지 손대서 막 이렇게 주물르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수준까지 일본이 지금 치닫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 엄청난 나라였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1억 2천만 인구였어요, 일본이. 그 중에 1억 명이 중산층이었어요. 1억 명. 미국을 제치고 세계 넘버원 나라였다니까요. 1985년에 프라자 합의만 없었으면요, 일본은 지금도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였을 거예요. 프라자 합의는 제가 예전에 강의했었죠. 반복 안 할게요. 어쨌든 그 후로 프라자 합의 그것도 그래요. 의도적으로 일본 경제를 아작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거 제가 강의 여러 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처럼 일본 경제가 지금 거의 아수라장 상태에 있어요. 일본 회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본의 인구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아시죠? 2011년 이후로 확 줄었는데 그 중에 이민도 상당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빽 있는 사람, 이미 다 돈 빼서 다른 나라 갔다는 거죠. 죽기도 많이 죽었겠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아무런 해결책을 보이지 못한다. 후쿠시마 사고의 유일한 두 해결책이 뭐였어요? 기억나시는 분? 제염 작업, 동토 차수벽이 2개였어요. 일본 정부가 내놓은 이 후쿠시마 방사능을 해결하는 유일한 2가지는요, 동토 차수벽 건설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염 작업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제염이 뭐냐면 이렇게 쉽게 말해 그 땅의 흙을 30cm를 이렇게 긁어요. 땅의 흙을 30cm를. 그리고 왜냐면 그 땅 위에 방사능이 있다고 30cm를 긁어서 그 흙을 받아서 까만 봉지에 담는 거예요. 혹은 나뭇가지 이런 그거 탁 쳐가지고, 그리고 땅에 그 검은 봉지에 담고, 그게 제염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있던 그런 흙이나 나무나 이런 방사능에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이제 전국 지자체에 가서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면요, 일본도 산이 많잖아요. 여러분, 산은 제염 작업이 전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요, 방사능은 안 사라지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방사능은 안 사라져요. 비가 오면 그 빗물을 타고 땅으로 방사능이 다시 와요. 그러면 또 제염 30cm 더. 이게 의미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이게. 그래서 제염 작업 아니고, 동토 차수벽?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어떻게 다 올려요? 땅이 수천 킬로인데 그걸 어떻게 다 올려? 근데 오염수는 더 이상 얼려지지 않은 곳, 그 밑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혹은 하천으로 입되고. 그러니까 도쿄 수돗물에서 지금 방사능이 검출되는 거예요. 도쿄 수돗물에서 방사능 검출돼요. 자, 뭘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 일본은 끝났다. 여러분, 나중에
나중에 제 예측이 사실한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일본 끝났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수도 도쿄 수돗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데 그런 나라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살겠어? 경제도 지금 막 요모양 욕거리인데 일본이 살 수 있는 여러분 창정자가 아베예요. 아베상, 아베 창지상 무슨 뭘 택하겠어요? 일본이 뭘 택하겠어요? 여러분 전쟁뿐이에요. 전쟁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일본은. 아베 연장하는 거 아시죠? 아베 지가 법박 가서 연장해요 이제. 아베가 연장하면 뭐 할 것 같아요? 헌법 바꿔버려요. 지금도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됐는데 헌법까지 바꾸면요. 이제는 누구 허락받지 않고 그냥 쳐들어갈 수 있어요. 일본이 왜 자꾸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지 그리고 왜 자꾸 자위대에게 실탄 갖다 주고 그 중무장 허락하고 지금 다 있는 기사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 자위대가 중무장을 해요. 이제. 그리고 반격 사격을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평화 유지군 해가지고 뭐 누구 치료해주고 고치고 뭐 요런 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탄약도 수송하고 미군 작장할 때 탄약 갖다 주고 그리고 미군이 위협받으면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거 통과됐고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일본이 다시 무장을 하는 날 일본이 헌법을 바꾸는 날 저는 내년쯤에는 바꿀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일본이 헌법을 바꾸면 가장 먼저 여러분 먹이가 될 나라는 한반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도 좋아요. 걔네가 남한 친대요? 핑계가 좋다니까요. 일본 남한 친다 안 했어요. 걔네는 야 우리 북한 칠게. 걔네가 이번에 5차 핵실험 6차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 아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모종의 쇼예요. 다 쇼예요. 여러분.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다 쇼하는 거예요. 일본이 헌법을 바꾸고 더 이상 후쿠시마에 대한 이것을 막을 수 없을 때 왜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막아요? 아직 그렇게 죽지 않았으니까 그걸 못 막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실제 막 수백만 명이 죽으면 전 세계 외신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도 지금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럴 때 전쟁할 수 있는 헌법까지 바뀌면 얘네는 아마 그 상황에 맞춰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거야. 그리고 핵 비슷한 미사일을 일본 코앞에다가 막 연달아 쏠 거라고. 북한이 도와줄 거예요. 야 우리 들어와봐 도와줄 거라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력에 몸담고 있는 애들은요. 나라 개념이 없어요. 김정은이 북한이 자기 나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김정은 메이슨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30몇 살짜리 어린애가 그런 나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렴청정하고 있겠지 누군가가. 수렴청정.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김정은에게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걔는. 그냥 일본 초도에게 길을 내버려주고 싸바싸바 한 자리 하면 돼. 지금 우리나라 새누리당의 전부 다가 친일파잖아요. 제가 새누리당이니까 나빠하는 게 아니에요. 친일파니까 나빠하는 거예요. 친일파니까. 지금 국가 주요 보직들이 다 친일파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홈페이지 정부 관계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일본 천황폐하 만세 이러고 있는데 실제잖아요. 걔네들 대한민국을 생각하겠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정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언제든지 일본이 오면 과거 친일파 이완용이처럼 사바사바 해가지고 여기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거기에 눈에 핏발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당하는 것은 우리일 뿐이죠.
제2의 위안부가 없어야 돼. 그것만큼은 없어야 돼. 안 돼, 그거. 그거는 안 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제발 정신 차려서 친일파적인 그 자리에 붙어서 막 그러지 말고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친일파지만 그 친일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 이 나라를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여기고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합심해서 할 때 한두 명, 두 명, 세 명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리고 오케이 하시면 이 나라 지켜주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친일파예요? 친일파는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한다니까. 근데 저는 친일파가 아니에요. 나 이 나라 뺏기면 나 독립운동할 거야. 나 폭탄 던질 거야. 도시락 폭탄 던지고 나 죽을 거야. 나 진짜 독립운동할 거예요. 그럴 마음도 있어요. 그런 뜨거움도 있어요. 나라를 향한. 나 이 나라 사랑해요. 이 나라에서 컸고 이 나라에서 먹여줬고 이 나라에서 이만큼 자랐고 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단지 그 친일파들이 쥐어잡고 이 나라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뿐이지 저는 한국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이니까. 대한민국! 2002년 때 제가 카페에서 노래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막 젊은이 하면서. 참. 어쨌든 그때 나의 애국심은요 아주 내 노래에서 막.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일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한일 군사협정이지 않습니까? 한일 군사협정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 거예요. 북한 핵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벌써 얼마나 지났어요? 30분 지났구나. 이런 위기가 어쨌든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주목해서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종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이 베리집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문화가 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급적 대구 초등생도 그렇고 유서쓰고 사라졌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동시에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침해에 의한 실종입니다. 안 그러다가 지금 대대적으로 그것을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려견들 유기하는 사건들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엄청난 많은 그 세금이 낭비되고 있고 버려지고 있다. 우리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안 보이나요? 베리칩이 안 보이나요? 그렇잖아요. 실종에 대한 공포감을 계속 주입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치매는요 지금 갑작스럽게 많아진 병이에요. 저는 그게 캠트레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치매의 결과로 사람들이 실종돼요. 매 1만 명 가까이 사라진대. 1만 명. 그리고 치매가 너무나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치매로 걸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근데 실종됐어. 이 공포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실종돼요. 매해 몇 명이더라? 그것도 뉴스에 나왔는데 매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실종이 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실종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아이일 수 있다라고 매스미디어는 끊임없이 던지고 있어요. 그 공포감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나 LG텔레콤 이런 데서 효자 상품이 뭐예요? 키즈 아이템스잖아요. 키즈 아이템.
아이들 손목에 위치 추적기 달아가지고요. 그거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이거와 맞물려서 한 3, 4년 전부터 쏟아지는 영화가 있어요. 뭐가 신호탄이었냐면 개구리 소년, 대구 개구리 소년, 대구인가요? 대전인가요? 대구인가? 대구죠.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을 재해석한 영화, 박용우 주원 나왔던 거. 그걸 시작으로 아이들 실종에 관련된 영화들이 정말 막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손예진 씨 나오는 뭐 비밀은 없단가? 그것도 아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와 더불어 실종 관련된 기사들이 역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아니 전 세계도 많아요. 그런 실종 같은 영화가. 헐리우드에도 막 실종 영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력은 뭘 주입하고 있냐?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심고 있어요. 여러분, 잠재의식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잠재의식은. 인간의 의식이 앞으로 이게 표면으로 드러난 게 10%면요. 90%는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영화는 뭘 자극하냐면요. 그 잠재의식에 꽂혀요. 증명할 수 있어요. 실험을 했어요. 영화관에서 이 코카콜라와 팝콘을 인간의 눈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0점 몇몇 초로 그것을 그 영화 중간중간 그 필름 사이에 넣었어요. 돌렸어요. 나는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나는 밖에 나가자마자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밖에 나가자마자 70% 이상이 코카콜라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중에 다 대부분 그 중요한 어떤 것나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잠재의식에 가서 그것을 이렇게 형성화한다는 거죠. 실험에 나왔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화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이 쇠뇌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종 관련된 영화를 끊임없이 보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그 영화를 보고 뉴스를 보는 거예요. 실종, 대구 뭐 초등생 이번 실종.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자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얘 어떡하지? 아직 어린데? 내가 맨날 쫓아다닐 수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면 불안하니까 퀴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개봉한 그 설경구 나오는 그 어떤 아이가 있는데 실화예요. 아이가 납치를 당했어요. 술 취한 사람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 아이가. 그 아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참자가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그걸 밀어넣으면서 수술했어요. 실제 지금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그거 보고 엄청 울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아이도 그럴 수 있다라는 잠재의식에 이게 지배가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퀴즈 아이템 해야 돼요. 퀴즈 아이템. 위추적 달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요. 다세요, 지금은. 베리십 아니니까,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자녀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써놨지만 우리 심프론 성도님께서 댓글을 달았지만 이 퀴즈 아이템 역시 보호가 안 될 거라는 거죠. 애를 납치하면 가장 먼저 손목에 있는 퀴즈 아이템 떼서 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뉴스가 여러분 뜰 거예요. 누가 실종됐는데 그 아이의 위치를 경찰들이 가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그 퀴즈 아이템 손목 스마트워치뿐이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뜬다니까요. 반드시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예측이 아니고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 기사가 반드시 떠요. 그리고는 연달아서 몸에 차는 것도 안 되니까 이제 심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심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몰아갈 거라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죠? 뱀이 사람을 어떻게 먹어요? 한 번에 먹지 않아요.
사람이 자고 있으면 텐트 주위를 휙 돌아요. 자나 안 자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뱀이 텐트 주위를 쭉 돌면서 정말 이 사람이 자나 안 자나 이렇게 그걸 어떻게 알지 뱀이? 근데 그걸 안 돼요. 그리고는 텐트 안으로 쏙 들어와가지고요. 먼저 머리부터 하는 게 아니고 발부터 이렇게 싹 감아간대요. 발부터. 그래서 딱 깨도 결정의 순간에 딱 깨도 옴짝달싹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먹어버린대요. 꿀꺽 삼켜버린대요. 뱀이 그렇게 먹는대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세력이 지배하는 그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집어먹고 혹은 우리가 베리칩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뱀과 똑같지 않아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뱀과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아시죠? 요즘도 기독교 뉴스에서 베리칩 짐승의 표 웃긴다, 우습다. 그 논리가 뭔지 알아요? 야, 예수님이 베리칩 따위와 비교가 돼야 돼? 그거 하나예요. 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지. 예수님이 베리칩 따위와 어떻게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이 베리칩보다 못하다는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베리칩을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아니 베리칩과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 대상이 어떻게 돼? 그냥 예수님은 야 그딴 거 받지 마. 받으면 지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이지. 그들 논리가 이상해. 나는 국어도 안 배운 것 같아 진짜 그 사람들. 그 목사님들. 진짜 기회가 있으면 국어 공부 다시 시켜주고 싶어. 바른 생활부터 해가지고 고교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이게 뭔 상관이야. 예수님과 베리칩이 뭔 상관이야. 그게 왜 비교가 돼. 다시 얘기지만 예수님은 야 베리칩 받지 마. 짐승을 받지 마. 그거 받으면 너희들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인데 한참 미친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베리칩 받지 말자.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0.001%라도 우리가 수용하지 말자. 이런 취지인데 이 사람들은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돼요? 우리 가가교거 교실 열어서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국어 가르쳐 주자니까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팩트야 팩트. 국어를 너무 몰라. 목사님들 국어를 너무 몰라.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가 뭘 꾸미는지, 형용사가 뭘 꾸미는지 이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무지한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김관우 국어기를 차릴까요? 목사 대환영. 자, 마지막으로 한반도 불바다 시나리오만 하고 정리합시다.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서 지금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것, 그건 역시 마지막 때 일어날 어떤 징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리칩은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 실은 할 건 참 많은데 미국의 계엄령, 힐러리와 관계된 미국의 계엄령 그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한반도 불바다가 좀 더 저기니까. 여러분 한반도 불바다 시나리오라고 지금 1140건 조회된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폴란드 등의 나토군이 폴란드에다가 내년 5월에 4개 대대를 배치한답니다. 4개 대대. 폴란드에다가. 그걸 보고 러시아가 지금 반발하고 있다. 이 기사거든요. 이 기사가 왜 한반도 불바다와 연결되죠? 보신 분 알겠죠? 진짜 여러분 고마워하셔야 돼요. 이 기사로 잘난 체인데 여러분 이 기사를 한반도 불바다랑 연결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 고마워하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회복교에 여러분 이렇게 있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게 감사하고요. 자, 이게 왜 한반도 불바다랑 연결되냐? 여러분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서쪽으로는 폴란드가 있고 그 유럽이 있고 동쪽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보면. 근데
이 폴란드에다가 2018년까지 미국이 유럽의 그 MD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해요. 폴란드에 그것을 도입하면 2018년에 딱 끝나요. 서쪽의 MD는 딱 끝나요. 그래서 MD가 뭐냐?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면 사전에 그것을 탐지해버려요. 어디로 쐈는지. 그래서 격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이걸 MD 체계라고 해요. 사드도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반발하는 건데 어쨌든 2018년에 폴란드에 그거 딱 대기하면 러시아는 왼쪽으로 막혀요. 서쪽으로 막혀요. 그래서 폴란드의 4개 대대를 내년에 5월에 배치한다는 것에 러시아가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러시아 봉쇄 작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동쪽으로 뭐 미국의 오키나와 기지라든가 뭐 이런 미국과 동맹국의 뭐 일본이나 이런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2018년쯤에 사드를 도입하려고 한대요. 그럼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이 사드를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미사일 쏘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는 MD 체계.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면요, 일본과 한국 사드 이런 그 태평양 지역의 MD 체계가 이제 완전히 구축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그 안에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그리고 혹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제1 타켓은 한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제가 한반도 불바다 시나리오 썼는데 이게 검증이 됐어요. 어떻게 검증됐냐면 저도 놀라운데요. 이 올려놓은 거 보신 분이 있을 건데 어디 갔냐? 검증 여기 검증된 한반도 불바다 시나리오라고 읽어드릴게요. 러시아 외무부에서요. 사드의 한국 배치는 러시아 이익 침해다. 그러므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시사했어요. 러시아 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시사했어요. 여기 보면 울리아노프는 이어 MD 시스템,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이해를 건드리는 것이며 일정 정도는 러시아 이해도 건드리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 계획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군사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면 심각한 파탄 상황까지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지금 사주로 몰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은 전쟁의 한 복판으로 우리를 지금 밀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의 뜻이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게 맞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뭔가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세월호 같은 경우도 학살이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학살이잖아요. 새날 꼭 보세요. 새가 날아간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세월호 특집을 지금 계속해서 방영하고 있거든요. 들으면 막 미치겠어요. 우라가 터져가지고요. 일부러 구하지 않았던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진짜. 사고가 나기 전에요. 언딘 사장이 사고가 나기 전에 먼저 거기를 갔어요.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알고. 분당에서 있다가. 헬리콥터 타고 글로 갔어요. 진도 사고 해역으로. 그게 새날이 나와요. 미치는 거라니까. 역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학살에 마음 아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파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들 것을 막을 수 없는 뭔가 압박 때문에 저는 그분이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자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요. 예로부터 그랬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더 그들을 마저 뛰어넘는 힘을 가진 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산과 이렇게 뭐가 무너질 때 세상이 벼락이 치고 이렇게 혼돈이 올 때 그때 그들이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이 지배하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산아 우리에게 무너져라. 우리를 덮어줘라. 그래서 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제발 좀 보호해달라.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산이 무너져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산에 무너져서 내가 죽는 게 나올 정도로 어린 양의 진노가 큰 거예요. 주님은 그들마저도 뛰어넘는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마저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우주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아무리 여러분을 해코지 하려고 해도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뭐뭐 봤죠? 첫째, 경주 지진을 통해서 보는 그 중에 교훈은 하나입니다. 후쿠시마가 인공지진이고 그걸 통해서 인류 말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면 혹 한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 왜 지진 때를 알고서도 거기다 원전을 지었으니까 걔네들의 보이지 않는 세력은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폭파시키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희박하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 끝나고 후쿠시마로 그 국토가 완전 아작났기 때문에 일본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징검다리 삼아서 우리나라를 전략기지 삼아서 다른 나라를 치든가 다른 데를 가든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폭발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러나 모르는 거다. 우리나라 버리고 아주 북한으로 다이렉트로 가서 거기서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를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남한을 포기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실종 관련된 미스테리. 최근에 봤던 영화나 그리고 갑자기 쏟아지는 실종의 공포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의 공포에 쌓여서 베리칩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몰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전략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말세는 가깝습니다. 저도 싫어요. 저도 조금 더 정말 책 쓰고 바른 복음을 좀 전하고 그렇게 시간이 한 10년, 20년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 증인이시고 정말 이렇게 많이 남아서 쓰고 싶은 책. 저 엄청 많아요. 쓰고 싶은 책. 하고 싶은 거. 꿈도 많은 소년이랍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상황이 좀 급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어쨌든 베리칩이 완성되고 그것을 강제하면 후 3년 만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7년 환란이 성경적으로 있다 없다 그런 논리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걸 다 거두절미하고 있어도 없어도 3년 차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그렇잖아요. 있어도 없어 3년 차이야. 그러니까 하지만 베리칩을 강요하면 그때는 진짜 환란이기 때문에 전 3년 후 3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진짜로 환란이기 때문에 큰 위기인데 지금 진행되는 시스템을 보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아마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다다음 주에 할 거지만 이번에 노스캐롤레이 발음이 걔는 너무 어려워.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서 흑인 폭동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폭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외부 사람들이랍니다. 거기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외부 사람들이랍니다. 지금 누군가 의도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왜 의도적으로 폭동을 일으킬까요? 교영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힐러리도 지금 이상해요. 그죠? 그 힐러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끝으로 2018년까지 우리가 계속 사드를
진짜로 사드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딱 놓으면 일단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중국의 큰 보복을 받게 될 거고요. 아직 사드를 배치 안 했는데도 중국 이 정도인데 사드를 2018년에 딱 진짜로 도입을 하면 과연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참 무섭고요. 또 하나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려한 한반도 불바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저도 이런 말하기 너무 싫은데 나 안 하고 싶어 나도. 근데 지금 보여지는 팩트는 시한부가 아니고요. 보여지는 팩트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기가 목전까지 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일본이 오든 베리칩이 오든 중국의 경제 보복이 오든 러시아가 미사일을 써서 사드를 파괴하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드 안 놓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좀 이 나라 좀 더 지켜주세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지금 너무 절실할 때입니다. 아직 여러분 구원해야 될 가족들 많잖아요. 이대로 그냥 끝나면 이대로 진짜 환란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남편, 자녀들, 친척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오면. 여러분이 깨어서 성각자 입장에서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멸하실 겁니까? 50명 멸하실 겁니까? 40명 멸하실 겁니까? 30명 멸하실 겁니까? 20명, 10명 멸하실 겁니까? 그렇게 마지막 할 수 있는 데까지 매달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아직 남아있는, 아직 깨어있는, 아직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저들 보시지 않습니까? 회복교회 성도들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조금만 더 지켜주세요. 그렇게 정말 울면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은 더 유예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도록, 살려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알았다면 이제는 산에 들어가서 비나이다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조금 더 유예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정말 피가 터지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를 깨어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기도 용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들이 독립으로 피를 뿌린 이 나라, 대한독립을 외치는 그 뜨거움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이 나라, 하나님 부디 이 나라에 복을 주옵소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만, 그 노여움을 조금만 더 하나님 참아 주옵소서. 우리가 깨우겠습니다. 우리가 달려나가서 잘못된 비진리를 갈아엎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의인들을 보시고 하나님 조금만 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